오늘은 조금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변화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동시에 희망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변화 앞에서 망설입니다. 익숙한 것을 놓아야 한다는 것, 알 수 없는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때로는 버거우니까요. 하지만 변화야말로 삶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사회의 가치관은 끊임없이 뒤바뀌며 사람들의 관계조차 예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혼란스러워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과연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이런 물음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립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삶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것은 흘러가고 바뀌어갑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함은 어른이 되면서 복잡함으로 변하고 젊은 날의 열정은 세월이 지나면서 담담함으로 익어갑니다. 사랑하던 사람들과는 이별하게 되고 꿈꾸던 것들은 다른 모습으로 실현되거나 아예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저항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 변화의 물결에 스스로를 맡길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변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는 것,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더 깊은 자신과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요. 변화가 두렵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 통제 가능한 것을 선호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로 출근하고 같은 사람들과 만나는 일상.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안전함이 답답함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에 대한 공포로 나타납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발목을 붙잡습니다. 때로는 정체성의 혼란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변하면 진짜 나는 누가 될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당황합니다. 사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의 뿌리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본능적 공포입니다. 변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전의 자신이 죽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신이 태어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일종의 존재론적 불안을 경험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이런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성공과 실패가 극명하게 갈리는 경쟁 사회에서 변화는 곧 위험으로 인식됩니다.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관계, 안정적인 삶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족스러운 현실에 머물면서도 변화를 시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안정 추구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변화를 피하려다 보니 오히려 삶이 정체되고 활력을 잃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두려움 때문에 움츠러든 삶이 과연 살아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첫걸음은 그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자신을 탓하지 말고 그 감정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보호하려는 마음의 신호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 신호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두려움을 껴안고 한 걸음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변화는 우리를 더 넓은 세계로 이끕니다. 비록 그 길이 불확실하고 때로는 험난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해하되 그것에 갇히지는 않는 것. 이것이 변화와 함께 살아가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변화가 항상 달콤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의미 있는 변화는 고통을 동반합니다. 마치 나비가 되기 위해 애벌레가 번데기 안에서 완전히 해체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장이라는 것의 본질을 생각해 봅시다.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야 하고 줄기가 더 단단해져야 하며 때로는 가지치기라는 아픔도 견뎌내야 합니다. 인간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한 상태에서는 진정한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전과 갈등, 좌절과 극복의 과정을 거쳐야만 더 단단하고 깊이 있는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장을 긍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성장은 종종 상실을 동반합니다. 순진함을 잃고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것, 이상향을 포기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것, 의존에서 벗어나 독립하는 것. 이런 변화들은 분명 성장이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잃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변화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혼란과 고통은 단순히 견뎌내야 할 시련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자신이 태어나는 산고와 같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해체되고 재구성되듯이 우리도 변화의 과정에서 기존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혼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상태, 애매한 상태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불확실함 속에서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변화를 통한 성장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실패라고 생각했던 경험이 나중에 가장 소중한 배움이 되기도 하고 원하지 않았던 변화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과정에서는 결과를 미리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가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본질에 가까워지는 과정일 때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많은 것을 원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이런 분별력도 변화를 통해 얻게 되는 성장의 결과입니다. 변화는 성장의 다른 이름입니다. 고통스럽고 불확실할지라도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더 깊고 넓은 인간이 되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면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고대로부터 철학자들이 천착해온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헤라클리토스는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가므로 매 순간 다른 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여전히 같은 강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7년이면 몸의 모든 세포가 바뀐다고 합니다.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라고 부를 수 있는 연속성을 느낍니다. 이 역설적 상황이야말로 존재의 신비로움입니다. 변화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변해도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리나 구조는 일정함을 유지합니다. 마치 강물은 계속 흐르지만 강의 길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에게서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변화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과 자유야말로 인간의 본질적 특성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변화 속에서도 지켜야 할 핵심적인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 진실, 아름다움, 선함과 같은 보편적 가치들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신념이나 원칙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치들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방향 감각을 제공합니다. 변화 속에서 불변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 자아의 핵심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외적 조건이나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중심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 있을 때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변화를 통해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것에만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조차 내려놓아야 할 순간이 옵니다. 자녀를 독립시켜야 하는 부모의 심정, 은퇴를 앞둔 직업인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놓아주는 것이고, 진정한 지혜는 때로 모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변화와 불변의 역설을 이해하는 것은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길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되 변하지 않아야 할 가치는 지키고, 불변의 원칙을 추구하되 상황에 따른 유연성도 잃지 않는 것. 이런 균형 감각이야말로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변화하면서도 동시에 변하지 않습니다. 이 역설을 받아들일 때 변화는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변화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하나는 완강한 저항이고 다른 하나는 무조건적인 순응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이 둘 사이의 미묘한 균형점을 찾는 데 있습니다. 언제 받아들이고 언제 저항해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능력이야말로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핵심 역량입니다. 모든 변화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물살에 거슬러 헤엄치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만 소모될 뿐 결국 물살에 밀려가게 됩니다. 반면 모든 변화에 그대로 휩쓸리는 것은 방향 감각을 잃고 표류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떠내려가다가 결국 원하지 않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진정한 수용이란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되 바꿀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분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변화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변화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용기 있게 저항해야 합니다. 모든 변화가 진보는 아니니까요. 겉보기에는 발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퇴보인 경우도 있고 다수가 지지한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닐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홀로 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시간의 흐름, 나이듦, 기술의 발전, 사회의 변화 등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이런 변화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현실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할수록 현재의 삶은 더욱 공허해집니다.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도 살 수 있구나, 이런 관점도 있었구나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더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슬픔을 경험합니다. 무언가를 잃는다는 것은 분명 슬픈 일이니까요. 젊음을 잃는 슬픔, 고향을 떠나는 슬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이런 슬픔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그 슬픔을 충분히 느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슬픔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슬픔을 통과해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상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빈자리가 있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 조금씩 익혀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너무 일찍 포기하거나 너무 늦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행착오도 결국 지혜의 일부가 됩니다. 변화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마치 계절이 순환하고 달이 차고 기우는 것처럼 변화도 일정한 주기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리듬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춰 살아갈 때 우리는 변화의 물결을 거스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 모든 생명체들이 변화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라며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휴식을 취합니다. 이 과정을 억지로 앞당기거나 늦추려고 하면 생명체는 고통받습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학습의 시기, 도전의 시기, 성취의 시기, 휴식의 시기가 있습니다. 각 시기마다 해야 할 일이 다르고 그 시기에 맞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도전하고 모험해야 할 때이고 중년에는 책임지고 성취해야 할 때이며 나이 들어서는 지혜를 나누고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종종 이런 자연스러운 리듬을 무시합니다. 언제나 성장해야 하고 언제나 활발해야 하며 언제나 생산적이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휴식은 나태함으로 성찰은 소극성으로 치부됩니다. 이런 사회의 요구에 맞춰 살다 보면 우리는 점점 자신의 내적 리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변화의 리듬을 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리듬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 가장 창의적인지, 언제 가장 집중이 잘 되는지, 언제 휴식이 필요한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리듬에 맞춰 일정을 조정하고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남들의 리듬에 맞추려고 하다가는 자신의 고유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농부가 계절을 알아야 씨를 뿌리고 수확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타이밍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하는지,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 언제 포기해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변화의 속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빨리 변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생기고 너무 천천히 변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속도로 변화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운전할 때 상황에 맞는 속도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변화의 리듬을 타는 것은 예술과 같습니다.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읽고 직감을 믿으며 경험을 통해 배워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런 실패들도 리듬 감각을 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나서야 싹을 틔우는 것처럼 인생의 변화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분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내면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에 빠집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와 다르고 오늘의 나 역시 내일이면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인 인간에게 진정한 자아란 과연 존재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고정된 실체로 생각합니다. 마치 변하지 않는 핵심이 있고 그 주위로 여러 가지 속성들이 덧붙여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나라는 것 자체가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강물의 비유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강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여전히 하나의 나라고 부를 수 있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이 연속성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이고 의미적인 것입니다. 진정한 자아는 변화를 겪는 주체입니다. 즉, 변화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통합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중심점입니다. 이 중심점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통해 더욱 깊어지고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나이테가 해마다 한 겹씩 더해져서 나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변화 속에서 자아를 발견한다는 것은 자신만의 독특한 패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변화하지만 변화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는지 등을 통해 우리는 자신만의 고유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발견은 대개 위기의 순간에 일어납니다. 평상시에는 관성에 따라 살아가다가 큰 변화나 도전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것을 포기하고 어떤 것을 지키려고 하는지를 통해 자신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아 발견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몰랐던 면들을 발견하고 기존의 자아상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해서 당황하기도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도 성장의 한 과정입니다. 더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자아상을 형성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것은 완성이 아니라 여행입니다. 목적지가 정해진 여행이 아니라 여행 자체가 목적인 그런 여행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탐구하고 성찰하는 과정 자체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변화를 피할 수도 없고 완전히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품고 산다는 것은 불확실성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예측하려는 욕구에서 벗어나 예상치 못한 일들에도 열린 마음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확실함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니까요. 하지만 불확실성 속에도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삶은 얼마나 지루할까요? 놀라움도 없고 발견의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새롭고 매 순간이 가능성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를 품고 산다는 것은 또한 완벽함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완벽한 계획, 완벽한 준비, 완벽한 실행을 추구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시작하는 용기, 실수를 하더라도 계속 나아가는 용기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은 여행과 같습니다. 목적지도 중요하지만 여행 과정에서 만나는 풍경들, 사람들, 경험들이 더 소중할 때가 많습니다. 계획했던 코스를 벗어나서 우연히 발견한 길이 더 아름다울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만남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변화를 품고 산다는 것은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변화의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비로소 변화의 신호를 포착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만 매몰되어서도 안 됩니다. 과거로부터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지혜로 승화시키고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두되 현재의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를 품고 사는 삶에서는 실패도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실패는 더 이상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되며 더 겸손한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를 품고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변화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변합니다. 가족도 변하고 친구도 변하고 사회도 변합니다. 이런 변화들을 거부하지 않고 함께 변화해 나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연결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변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고 매 순간이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변화는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변화라는 강물 위를 떠다니는 여행자입니다. 그 여행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